안녕하세요. 장동건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1월 9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561.24포인트 0.26% 하락 마감했는데요. 삼성전자가 실적 부진 등의 이 개인과 기관이 순매도매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713억을 순매수하였고 기관은 666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코스닥은 884.64포인트 0.60% 상승 마감했는데요. CS2024 기대감 등의 외국인이 1250억 순매수, 기관이 1204억 순매수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코스피는 5거래일째 하락 마감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4분기 이제 실적 쇼크,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이제 4분기 실적을 내놓은 잠정 실적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하락 전환하면서 코스피 하방 압력을 높였고요. 삼성전자는 2% 넘게 이렇게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또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 등이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 증시도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코스피는 상승 출발했지만 삼성전자가 예상치를 하회한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매물 출회가 확대되고 지수 하방 압력이 가중되면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작년 4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2조 8천억이었는데 최근에 3조에서 4조 원대까지 올라간 이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CES2024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고 있는데 현지 시간으로 이제 9일부터 열립니다. 9일부터 이제 11일까지 열리는데요. 이 CS2024 이 기대감과 더불어서 온 디바이스 AI 테마 이 모멘텀이 이제는 이제 애플 프로 출시 소식에 XR 확장현실, VR 가상현실, 메타버스 테마로 확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달러율은 1315.70 0.02% 소폭 하락 마감했는데 국제 유가가 급락을 하고 미국의 물가 상승률 하락 추세 확인 등의 소폭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증강현실, AR, 가상현실, VR 종목들의 오늘 간만에 이제 반등이 나온 모습이었는데요. 이 애플이 비전 프로 2월 2일 날 미국에서 출시 예정 소식에 자이언트 스텝이 장중에 상한가, 준상한가에 마감했고요. MP도 급등이 나왔죠. 스코넥, 맥스트, 덱스터, 이노시뮬레이션, 버넥트, 위직 스튜디오, 이렌텍, 토탈스포츠 이런 이제 종목들이 있습니다. 애플이 이제 비전 프로 2월 2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현지 시간이죠. 2월 2일 날 미국 내 애플 스토어와 애플 스토어 온라인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온라인 사전 예약이 이제 1월 19일부터 가능하고 이 당초 예고한 대로 미국 내 판매 가격은 이제 256GB로 저장 용량은 약 3,499달러 약 그러니까 이 판매 가격이 한 우리나라 돈으로 46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양쪽 눈에 이제 이 4K 이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를 각각 탑재해서 눈의 피로를 낮추고 또 헤드셋을 착용한 상태에서도 외부 화면을 자연스럽게 구현한 것이 이 비전 프로의 이제 특징이라고 합니다. LED, 마이크로 LED 관련 종목들이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투명 마이크로 LED, OLED TV를 공개하면서 비샘전자가 상한가를 갔고요. 광전자, 삼진 L&D, 우리바이오, HB 솔루션 등 LED, 마이크로 LED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CS2024 개막을 이제 9일부터 시작이니까 현지 시간으로 이제 7일 이틀 전인데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TV 시장의 이제 글로벌 리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나란히 투명 TV를 공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세계 최초의 투명 마이크로 LED TV를 공개를 했고 LED보다도 100분의 1 수준으로 작은 마이크로 LED 소자의 사이사이에 미세한 빈 공간을 확보하면서 투명 패널을 만들었다고 얘기했는데요. 또 이제 이 선명도도 OLED와 비교했을 때 2배 수준인 극강의 TV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시 가격은 이제 기존 마이크로 LED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모습이고
LG전자도 이제 또 세계 최초로 무선 투명 OLED OLED TV를 공개를 했는데 이 LG전자가 이제 선보인 것은 이제 투명 TV LG 시그니처 OLED T인데 전원을 껐을 때 투명한 유리처럼 스크린 너머를 볼 수 있어서 개방감은 또 물론 인테리어와도 조화도 뛰어났다고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전원에는 모든 선을 없애서 또 설치 장소 제약을 극복했다고 알려지면서 이 소식에 이제 LED 마이크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오늘 항공 저가 LCC 항공 저가 항공사들의 움직임이 괜찮았는데 국제 유가가 4% 넘게 사우디가 그 유가 인하 소식에 이제 국제 유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4% 정도 넘게. 또 12월 이제 인천공항에 여객과 화물 수송 실적이 또 역대 최대 달성했다는 소식에 의해서 TA항공, 한진칼, 에어부산, TA홀딩스, 제주항공 등 항공사와 저가 항공사들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WTI가 이제 그 원유가 이제 4.12%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70.77달러에 마감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이제 석유 회사가 아람코죠. 아람코인데 지난 일요일 날 아시아에서 이제 판매하는 아랍 경질유를 이제 사우디산 원유의 이율 가격이 2달러로 배럴당 2달러 인하될 것으로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주요 산유국이 이제 주요 산유국이잖아요. 이 가격을 내릴 때는 수요 환경이 약할 것에 대한 우려를 시사하거나 또 미국과 같은 해외 산유국들이 점유율을 또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이런 시도로 또 보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12월 이제 인천공항 여객 수송이 이제 560만 명으로 23년 작년에 올간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 또 코로나19 이전에 92% 수준까지 회복했다고 합니다. 화물 수송도 12월 화물 수송도 24.7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를 했고 또 작년에 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나오고 있고요. 12월 국제선 여객과 화물 수송 실적 모두 월별 최대치를 달성하면서 또 항공주 투자 심리 부담으로 작용했던 예비 변수 변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 우려도 완화가 됐습니다. 또 원달러 환율도 1,300원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또 영업 비용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항공유 가격도 10월 말 배럴당 123달러로 연중 최고치 기록 이후에 1월 달에는 이제 104달러까지 배럴당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항공주 또 저가 항공 관련 종목들의 반등이 나왔는데 또 이제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팬데믹 기간 재무 안정을 목적으로 정책 자금을 지원받았던 제주항공이 이제 지난 연말부터 이 돈을 지금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제주항공에도 훈풍이 있었습니다. 제약 바이오 관련 종목들의 일부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기대감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이달 이제 8일부터 현지 시간으로 11일까지 3일간 열리는데 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대감과 MIT가 이 MIT의 브로드 연구소에서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실명된 쥐 눈의 시력을 회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의해서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지아이노베이션, 에이프로젠, 알테오젠, 메드팩토, ABL 바이오, 삼일제약, 부광약품, JW 중해제약, 인벤티지랩, 마크로젠이 빠졌네요. 마크로젠은 이제 상한가를 갔죠. 마크로젠은 이 유전자 가입 기술을 부각이 돼서 이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볼게요. 이제 매년 1월 달에 이제 미국에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오프닝 연설을 시작으로 열렸 42회인데요, 이게. 최근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이 수조를 들여서 또 유명 바이오 벤처와 M&A에 나서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 M&A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또 대형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존슨앤존슨이 표적암 치료 약물 개발업체 암브렉스 바이오파마가 있는데 이거를 20억 달러, 2조 6,4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게 이제 간밤 아침에 끝난 이
암브렉스가 주가가 100% 이상 올랐습니다. M&A 기대감에 존슨앤존슨에. 또 이제 우리나라 기업도 GIE 이노베이션은 글로벌 빅5 제약사와 또 기술 이전을 위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고, 또 약 3조 원 규모로 이제 반환 의무가 없는 이 계약금 2천억이 논의됐다고 이렇게 제이노베이션은 이제 한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또 미국의 MIT 매사추세츠 공대의 브로드 연구소 연구진들이 유전병으로 이제 실명을 한 지의 망막세포에 프라임 에디팅 유전자 가위를 넣어서 시력을 회복하는 데 성공했다고 지금 밝혔다고 합니다. 미국 MIT 대와 또 하버드 대학이 공동 운영하는 이 브로드 연구소 연구진이 프라임 편집에 쓸 수 있는 고효율 인공 바이러스 유사 입자를 개발하면서 이 기술 후 시력을 잃고 있는 이제 시력 잃어버린 유전자병에 걸린 지에다가 적용했는데 이제 시력을 되찾았다는 소식에 관련 종목들의 또 제약 바이오의 일부 종목들의 홍풍이 있었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또 우려가 확대되면서 정유 LPG 해운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극동유화, GS, 대성에너지 등 이런 관련 종목들 움직임이 또 있었습니다. 이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 소탕전을 벌이고 있죠, 이스라엘이. 근데 북부 전선에서 헤즈볼라와 전면전이기로 치닫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 레바논 남부에 마즐다 셀름을 공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 정예라 드완 부대의 지휘관 중 하나 이삼 알타월이 죽었는데요. 사망을 했는데, 작년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뒤 이스라엘과 레바논 국경지대에서 가열된 이스라엘과 지금 헤즈볼라의 교전에서 지금까지 사망한 헤즈볼라 지휘관 가운데 중에서도 최고위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헤즈볼라가 또 2006년처럼 이스라엘과 또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유 LPG 해운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 또한 이제 물류 관련주 흥하해운, 대한해운 등 해운 해운 또 물류 관련주, 그리고 국보, 한익스프레스, 태웅로직스, 뭐 동방 등 또 종합 물류 관련주도 올랐고요. 또 이제 전쟁 방산주 비텍, 에스코네, 휴지니드, 스페코 등 또 일부 방산주도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하면서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과 NFT, 대체불가 토큰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메이드, 우리기술 투자, 위지트, 네오이즈홀딩스, 티사이언티픽, 다날 이런 이제 종목들이 또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비선과 업비트가 지금 비선과 업비트에서 지금 비트코인이 한 6,260만 원에서 6,270만 원 선에서 부근이 거래되고 있고,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한 이유가 뭐냐면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를 말하는데요. 이 SEC에서 이 비트코인 ETF 승인 시한이 이제 1월 10일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요 기대감 때문에 이제 커지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 비트코인 ETF가 승인될 경우에 이제 기관 투자자 유입으로 시장 규모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과거 SEC 위원장,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과거 일했던 이 위원장이 제이크 레인턴인데, 이 제이크 레인턴이 이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승인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고요. 비트코인 ETF 출시를 준비 중인 갤럭시 디지털은 미국 비트코인 ETF 시장 규모를 출시 첫 해 약 14조, 그리고 이듬해 26조 달러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치 신고가를 달리고 있죠. 그리고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등하면서 반도체 일부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28%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도 인텔, AMD, 마이크로테크놀로지도 상승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6.43% 급등세를 보이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깼습니다. 또 엔비디아가 AI 기반 이 새로운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지포스 RTX 40 슈퍼 시리즈 3종을 공개를 했는데, 새로운 제품은 이제 가정과 사무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로컬 AI용 GPU입니다. 그러면서 개인용 기기에서 인터넷을 통해
원격으로 클라우드에 접속하지 않고도 AI를 실행할 수 있도록 개선됐고, 또 2분기부터는 미국의 또 대중국 수출 규제를 받지 않는 AI 칩의 대량 생산에 나설 예정이라는 소식에 엔비디아가 또 최고치 신고가를 갱신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작년에 4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 삼성전 연간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밑돈 것이 이제 글로벌 위기가 닥친 2008년도였는데요. 15년 만인데 이제 이 원형 시켜보고 나왔죠. 시장에 기대치 못 맞게 지금 잠정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반도체 업황이 반등하며 실적도 회복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작년 2분기부터 3개분기 연속 증가세로 반도체 부분 적자가 축소되면서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SK 하이닉스, DB하이텍, 에이펙트, 레이저셀, 가온칩스, 에이즈린랜드, 제주반도체, 오키스전자 등 오전에 일부 종목들이 반도체 관련주 상승했었는데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약보 합세를 기록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하나큐셀이 마이크로소프트와 미국 역대 최대 규모 태양광 계약 체결 소식에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는데, GMB에스코, 주성엔지니어링, 하나솔루션, HD, 현대에너지솔루션, SDN 등 태양광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고요. 상승했었습니다. 장동건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끝으로 장동건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에 보면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